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월 4일 로봇 섹터 클로봇 SP 로보티즈 제가 또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베네수엘라 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습과 또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이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전쟁 리스크가 나오다 보면요, 특히나 이런 빅테크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리스크 하락을 또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주말간 일단은 미국 반도체나 테크주들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호재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뉴스 그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려 보자면, 미국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까지도 포획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 위예요. 전 세계 1 위야. 근데 사실 지금까지 원유 생산이나 수출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모든 국제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원유가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많지만 이런 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라고 하죠. 우리가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오프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전쟁 공격 뉴스는 종종 주식시장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금융이나 테크주들, 특히나 지금은 뭐 AI, 로봇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단기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 심리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대국끼리의 대국끼리의 싸움이라면 모를까, 이게 하루 만에 모든 게 거의 다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코인 시장도 하락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 코인 시장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전쟁 리스크는 없다. 없는 게 맞다.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그것보다 주말간 나왔던 이 미 반도체 테크주들에 대한 급등, 그리고 한국 ETF에 대한 초급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할 이 피지컬 AI 시대 쪽에 과연 이 섹터의 힘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 주요 일정들에 따라서 주가는 어디까지, 또 이게 과연 로봇 섹터, 특히나 AI 쪽이 계속 강세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피지컬 AI, 특히나 피지컬 AI는 AMR, 자율이동 로봇, 그리고 로보티즈 또는 휴머노이드,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과 또 우리는 개별 종목들마다의 기술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일단 월요일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나배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한국 MSCI 한국 ETF 시장이 5%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테크주들, 특히나 빅테크들의 상승세 또는 반도체 강세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좋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4%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S&P 500이나 나스닥이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가 클로버, 뭐 SPG 다 걱정이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의 하락으로 추세가 조금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절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이런 피지컬 AI 쪽은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타점을 좀 잡아봐야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20선 이탈됐다고 해서 누구는 추세가 깨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악재가 나온 것 같지만 그 악재는 별거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리고 우리가 목표할 만한, 그리고 예전부터도 그랬고 상장 초기부터 그랬고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난 뒤에 조정 구간 또다시 시작됐던 이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은 2026년도에도 이런 등락폭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거라 보고 있고요. 이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에게 1차 목표가일 것이고, 이 3파 고점 단계가 현재 나오는 진행 중인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든 아니든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한 종목당 거의 1시간 넘게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뷰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려보자면 SPG도 마찬가지로 이 세 종목 다 섹터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거는 뭐 휴머노이드고 어떤 거는 AMR이고 지금 섹터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결국 같은 추세를 끌고 올 거라 같은 추세를 가지고 끌고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장기적인 3파 고점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건 지금 매 한 가지로 거의 똑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그렇고 클로버도 그렇고 다 SPG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여기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짧은 고점에 대한 파동, 그리고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따라서 2026년도 우리가 이 로봇 섹터로, 그리고 또 피지컬 AI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남들이 정말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좋은 타점, 또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 영상을 계속 공유를 해 나갈 거고, 그런데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나 정확한 앞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로봇 섹터의 로봇, 로봇 섹터의 로봇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네.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라.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로봇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끔씩 아직도 저한테 그래요. 아니 막 감사하다고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뭐 로봇 섹터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미증시나 또는 코인이나 이런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 보고, 정말 뭐 이게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서 정말 이렇게 많이 해 봤는데, 근데 제가 그럴수록 매번 손실을 보더라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이런 그림들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봇이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더 이런 좋은 내용들을 2026년도에도 함께 공유를 해 나가면서 같이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제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들 2026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결국 주식은 타점이다.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이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